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프라이머 일을 하면서 이제 스타트업 관련돼서 많은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현재 이제 국내에 이런 그 창업 생태계가 어떤가 현장에서 좀 느낀 점들 몇 가지 한번 이슈들을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것은 과연 이제 모두가 창업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까 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히 벤처 스타트업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대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이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남아갈 수 있을지, 과연 그중에 몇 개가 남을지 그건 저희도 알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새싹들이 이제 생겨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음 세대의 그런 벤처 그리고 대기업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요. 이제 창업가 입장에서 보면 또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과연 모두가 이제 창업가가 되어야 하는가.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는 좀 이제 글쎄요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하면은 일단 뭐 막말로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이 나온 거 아시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요? 이런 것처럼 사실 모든 국민들이 1인 기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든 기업에서 일을 하셔야 될 분도 계시고 각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질과 능력과 또 이제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이제 뭐 전문직을 하셔야 되고 어떤 분은 이제 직장인 생활도 하셔야 되고 어떤 분은 또 이제 공무원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든 국민이 공무원이 될 수는 없듯이 이제 모든 국민이 창업을 할 수는 없을 테고요. 아마 이제 창업에 맞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하지만 이제 가끔 이제 몇 분들은 뵈면은 정말 좀 도시락 싸들고 간혹 있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정말 창업하시는 거 좀 말리고 싶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각자 잘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좀 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제 우려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좀 그 창업을 약간 취업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창업을 많이 해서 그 중에서 또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나오고 벤처가 되고 대기업이 되면 아마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또 이제 기존 대기업들이 만드는 일자리하고 또 별개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해야겠다. 물론 뭐 저는 직장인으로서의 자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이런 그 자질이나 능력이나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직장인으로서 잘할 수 있는 사람과 창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르긴 하지만 내가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라는 이런 약간 그 창업을 하나의 플랜 B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반대로 내가 창업을 정말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취업을 하는 게 플랜 B가 맞겠죠. 어떻게 보면 창업이 정말 만만치 않고 힘든 일인데 그게 플랜 B가 된다. 이것도 조금 모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은 좀 요즘 많이 과열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요. 저는 일단 절대적으로 질이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절대적인 양의 그 양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과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고 어떤 창업 열풍을 일으킨 것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오히려 너무 과열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올 봄에 그 한 번은 같은 날 제가 9건의 초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심사, 뭐 강의, 뭐 패널 토론.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야 이날이 기일인가 보다 9군데 행사가 같이 하는가 보니까 했는데 결국 뭐 제가 한 군데만 참석하고 나머지 이제 8군데는 제가 다 이제 선약이 있으니까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보면 정말 행사가 많습니다. 정말 행사가 많고요. 아마 오늘도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아마 창업 행사가 있을 텐데 정말 행사도 많고 정말 코치도 많습니다. 대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20대 그 청년 멘토 좀 사기건 때문에 한번 뭐 SNS에 이슈가 된 적도 있는데 과연 또 적합한 멘토들이 그럼 과연 몇 명이 될까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이슈는 있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조직들이 그 정부와 민간에서 계속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건 뭔가 하면은 정말 이런 행사도 많고 조직도 많이 생기는데
정작 창업판에 뛸 선수는 부족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창업 열풍이 뜨거운데 정작 벤처 투자자분들은 막상 뚜껑 열고 투자하려고 했더니 투자할 곳이 너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은 지금 많이 늘었는데 아직 질이 좀 따라가지 못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대기업에 계신 분들 중에서 능력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더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선수로 뛰시면서 창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이슈도 또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바람직한 창업 생태계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간단히 해봤는데요. 일단 그 정부와 민간의 어떤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적합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이 좀 이렇게 합심해서 이제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역시 개인적인 경험상 좀 정부는 좀 효과를 발휘하는 게 이런 인프라 쪽에서 좀 많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관련된 뭐 법을 좀 더 이제 편의를 봐서 이제 개정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뭐 어떤 몇 가지 좀 지원 큰 굵직한 그런 프로그램들 이제 이걸 만드신다든지 이런 쪽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반면에 좀 디테일한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느 팀에 투자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디테일한 영역은 역시나 좀 정부 차원보다는 아무래도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나름대로 한번 좀 역할 분담을 잘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까 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뭐 여기에서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좀 이제 민간이 합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이제 생태계를 좀 선순환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M&A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막상 이제 스타트업들을 키우다 보면 이 결국 마지막 숙제인 M&A나 뭐 모든 회사가 다 IPO가 될 수는 없으니까 M&A를 좀 적극적으로 된다면은 벤처 투자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엑시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초기 투자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런 그 M&A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정부는 예를 들자면 뭐 최근에도 몇 팀들 보면 대기업 관련돼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증여세 같은 게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세금 폭탄을 증여세 이제 맞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이제 법적으로 예를 들면 규제를 좀 개선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는 대기업들도 보다 이제 활발하게 좀 더 M&A를 해서, 이게 뭐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M&A를 해서 또 이제 좋은 성공 사례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대기업 조직과 시너지를 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처음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제 스스로 이 생태계가 이제 바퀴가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리콘밸리도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게 셋업이 됐듯이 이게 뭐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짠하고 될 건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이런 생태계 구축을 하는 거는 이제 10년 뭐 20년 이상의 좀 꾸준하게 가야 할 숙제가 있지 않을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공 사례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흔히 그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말은 뭔가 하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암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들은 부모의 가르침보다는 부모가 행동하는 것들을 보고 따라서 배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그 창업 생태계도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성공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창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기업에 능력 있는 친구들이 나와서 창업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지금 몰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런 상황이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결국 이제 점점 취업이 난이 생기고 직업의 안정성 같은 걸 많이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권장한 게 아니라 다들 대학생들이 공무원 준비하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게 뭐 등 떠밀어서 창업해라 할 게 아니라 정말 성공한 사례들을 만드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뭐 일례를 봤을 때 그 앤서즈의 김기련 대표님 아시죠? 앤서즈가 원래 그 동영상 검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 좀 됐죠. 이제 KT의 인수가 작년인가
KT에 인수가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김기란 대표님 같으신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나눠보면 말씀하시는 그 어떤 창업의 동기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의 장병규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네오위즈랑 천년 창업자시죠. 오셔서 후배들한테 밥도 사주면서 이런 어떤 성공한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김기란 대표님도 아 나도 한번 창업을 해서 저렇게 되고 싶고 또 후배들한테 밥도 사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순환이 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요즘 이제 벤처인 세대들은 저희 이제 거의 이제 40대인데 이제 지금 창업하는 친구들은 다 20대, 30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약간 이제 삼촌 세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말고 좀 더 형님이나 아니면 이제 동기 세대에서 20, 30대에서 또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오면 옆에서 결국은 보고 아 나도 저거 한번 해볼 만하다. 그냥 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고 옆에 친구가 그리고 선배가 하는구나. 이런 사례를 많이 만드는 것이 또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뭐 저도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성공해야 될까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뭐 다음도 사실 뭐 해외 진출은 거의 대부분 실패로 끝났고 저희 이제 프라이머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션 하고 있는 팀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까지는 아직까지 이런 팀은 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가 뭐 대략적으로 이제 최근에 느낀 것은 역시 약간 우려되는 거는 너무 우리가 실리콘밸리만 쳐다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가 분명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건 맞습니다만 실리콘밸리를 한국에서 똑같이 구현할 수 있을까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들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사실 실리콘밸리는 어떤 초강대국인 미국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리고 IT 강국 여러 가지 이런 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사실 한국이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배울 점 배워야겠지만 너무 이렇게 따라하기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 조금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화적인 진입 장벽을 많이 느낍니다. 글로벌 할 때 저희 이제 다음도 해외 진출할 때 많이 느꼈던 건데 사실 이제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특히 이제 B2C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문화적 코드가 정말 다릅니다. 뭐 저도 미국에 잠깐 좀 있어봤지만 뭐 저도 사실 뭐 그들의 사고를 완전히 알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미국에서 어떤 B2C 서비스를 성공시킨다는 거, 뭐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꼭 글로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리콘밸리에 꼭 진출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약간 좀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글로벌 시장을 너무 이 미국에만 국한을 시키지 말고 조금 더 폭넓게 봤으면 좋겠다. 최근에 제가 뭐 미국도 갔다 왔지만 일본이랑 이제 뭐 싱가포르 같은 데도 가서 뭐 많이 만났는데 확실히 아시아가 좀 더 만만하다는 표현은 조금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저희 이제 그쪽 뭐 초기 VC나 아니면 엑셀러레이터도 많이 만나고 스타트업도 만났는데 들어보면 일본의 시장은 정말 매력적인데 일본의 스타트업이 한국의 스타트업보다 경쟁력이 높냐?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스타트업이 더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VC들도 한국의 스타트업에 요즘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스타트업들은 일본 특유의 문화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뭐랄까 글로벌 진출보다는 어떤 도메스틱 마켓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좀 내수 시장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한국의 젊은이들보다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좀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의 젊은이들이 계속 글로벌 진출을 트라이하고 있는 것들을 일본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미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중국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또 여러 가지 외국인이 성공하기가 좀 힘든 규제들이나 진입 장벽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좀 그 글로벌을 노리는 스타트업이라면 꼭 미국만이 아니라 좀 더 그래도 문화가 비슷한 물론 여전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미국보다는 차이가 적겠죠. 이런 일본이나 좀 동아시아 시장에도 많이 눈독을 좀 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글로벌 시장 이퀄 실리콘밸리라는 이런 공식을 좀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한번 짚어봤고요.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답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뭐 민관 다 합쳐서 좀 장기적인 숙제가 아닌가,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